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 월세를 지금 만족을 해요. 월세도 그렇고 집도 너무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데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당연하죠. 게 내 집을 내 맘대로 막 꾸미지도 못하는 거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10년 된 건데 10년 되는 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주방 가구도 약간 아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서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이거 다 뜯어서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순간 투자는 더 어려워지는 걸 회사는 더 다녀야 돼요. 네. 패스했거든요. 위반 건축물도 아직 낙찰 한 번도 안 받아봤고 대항력이 있어서 이거를 인수되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막 분석하면서 이건 들어가 봐야지 해서 낙찰 받아본 경험도 없고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뜻 입찰하기가 무서워요. 네, 무서워서 공매는 더군다나 경매지에서 올려준 것도 없잖아요. 불편하죠. 네, 와이프한테도 나도 아는데 이거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조금만의 리스크가 나는 무섭다. 조금만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쨌든 교육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교육을 들으면. 그럼 교육을 듣고 대신 그건 있어요. 내가 교육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매를 하면서 공매 한번 받아보고 공매로도 받았어요. 받으려고요.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공매. 네. 공매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의계약 물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자산관리공사 거, 캠코 거 말고 그 신탁 물건도 엄청 많더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육을 받고 하나는 한번 해보자. 마침 다음 달에 수원에 물건 빌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매 하는 게 금액도 싸고. 확실히 공매는 경매보다 사람은 확실히 덜 할 거예요. 결국은 월세 투자가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분양권도 해보고 단기도 해보려고 하고 뭐 지분 투자도 교육 들어보고 결국은 정답은 없는데 사실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찾는 게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월세가 맞아요. 저는 제 성향은 그게 딱 정확히 과거 경험에서 나오잖아. 월세가 맞아요. 네 개가 안 밀렸다며 한 번도 이게 말이 안 돼요. 한두 달씩은 밀려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성향이 월세가 맞는 것 같아요. 월세를 하려면 시간과 시드의 싸움이라. 시드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는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1억짜리 물건이면 8천은 대출로 은행 돈을 쓰는 거고 나머지 10%는 세입자 돈을 쓰는 거고 나머지 10%는 꼭 내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물건을 사는데 내 돈 없이 세입자랑 은행 돈을 다 써서 한다는 거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너무 다 남의 돈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왔던 건 아닌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거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풀피 투자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투자의 소신을 잘 지키면서 왔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좀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돈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니까 투자금이 자꾸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애도 태어났고 애도 둘이고 와이프는 휴직 중이고 근로소득으로 벌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당분간은 들어가는 돈도 많고 돈이 더 많아질 거니까 쓰는 돈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돈을 한 번씩 시드를 채워넣을 수 있는 뭔가는 하나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지. 이게 난 너무 맞아서 난 이쪽으로 가야 돼 라는 거는 안 맞아.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순서대로 좀 해보면 선생님은 거주에 대한 고민?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 월세를 지금 만족을 해요. 월세도 그렇고 집도 너무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데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당연하죠. 게 이게 결국은 내 집을 내 맘대로 막 꾸미지도 못하는 거라. 그리고 약간 나도 세입자로 살았잖아요. 집에 대한 애정이 좀 덜 있긴 해요. 약간 싱크대 문 하나 닫고 열 때도 좀 대충 가니까 약간 그 마음이 있긴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10년 된 건데 10년 되는 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주방 가구도 약간 아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서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이거 다 뜯어서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불편한 거 못 참거든요. 성격이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집주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순간 투자는 더 어려워지는 걸 회사는 더 다녀야 돼요. 빤히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이거 보고 어떻게 하신 건가 궁금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무실하고 집을 이렇게 만들 계획을 했던 거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월세를 살고 있다가 그 집주인이 오래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 그랬어요. 만기 1년 전에 뭐 전화 와가지고 자기 들어온다고 한 4년 계약할까 이랬던 사람인데 1년 살았더니 자기 바로 들어온다고 내년에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선생님 지금 아기가 큰 애가 그럼 한 5살? 네, 5살. 5살이고 둘째가 이제 2살인 거니까 네. 저도 뭐 아이는 한 명이긴 한데 아이 더 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뭐 지금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은 그것도 뭐 연관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 친구한테 미안해야 되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이 못난 아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혹시라도 괜히 전학 가게 하고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월세 올리려고 그 5%밖에 못 올리는데 갱신하면은 5%밖에 못 올리는데 최근에 월세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들어온다고 뻥치고 근데 뭐 거기서 내가 100배상 막 청구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운과 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그냥 눈 감아주고 내가 당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해서 제가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 온 건 아니고 고종을 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인 동네를 저도 그렇고 와이프가 더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제약 요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취득세예요. 만약에 선생님도 그 정도 컨디션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거의 막 한 10억 뭐 가까운 선에서 매매가는 되지 않을까 제가 가늠이 좀 되긴 하는데 수원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우리 거에서는 신축이잖아 사실. 그런 거에서 막 10억 막 이렇게 만약 한다라고 전에 월세로 살던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하면 진짜 싼 거 1층 찾아도 막 10억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서울은 더. 그걸 산다고 했더니 취득세를 뭐 1억 2천 3천 막 내야 되는 거 막 그거 어떻게 내요?